비질을 한다. 상복을 입은 채로 마당을 쓸고 있다. 평해 황씨 13대 종손 황의석 어르신. 어르신은 올 초 102세의 어머니를 여의었다. 모진 고생을 다하고 가신 어머니는 15세의 시집을 와 종부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빗자루를 세워놓고 어딘가를 향해 절을 하신다. 바로 어머니가 묻혀있는 묘소다. 묘소를 배우니까 또 생각이 나잖아요. 저 건너편에 흙이 붉은 흙이 비는 자리, 예, 거기가 묘소입니다. 늘 쳐다뵙습니다. 살아생전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 한없이 죄스럽기만 하다. 앞이 확 튀도록 바다가 보이도록 집 가까이다 그래 모셨습니다. 소관 다 마치고 집에 들 때 언제든지 한 번씩 쳐다 뵙게 되면은 무척 참 보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이곳에 평해 황씨 종가가 있다. 500년 가까이 지켜온 해월헌이다. 해월헌은 선조 16년 문과에 급제하여 광해군 때 2조 참판을 지낸 황영일의 별당이다. 집안 구석구석 손때가 묻어있는 해월헌은 집 주인의 삶을 짐작하게 했다. 종소는 대청마루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는 15세에 시집을 오셨다. 6남매를 두셨고 40세에 홀로 되셨다. 게다가 87년간을 종부로 사셨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신 어머니. 생각하면 할수록 살갑고 곱디 고운 분이셨다. 이럴 때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시집을 오실 때쯤 그때 세월은 본인의 의사라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지요. 가문만 찾아오는 거니까, 가문만. 어른들의 영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오시는 거니까 와가지고 그저 평생토록 사는 겁니다.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정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며느리한테 준 편지, 그다음에 시집간 딸들한테 준 편지.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삼가는 것을 가정의 법도로 삼고 모든 생활에 검소하고 너그러운 것을 가정의 기풍으로 삼아라. 부모에게 효성을 하고자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성은 살아있을 때 효성을 많이 해라, 그런 뜻인 거,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매일 상복을 입고 상을 차린다. 뭐든지 싫다는 게 없고 다 잘 잡쌌어. 돌아가실 때는 요 한 반 잡쌌어. 종손 내외는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듯 3년 상을 모신다. 지팡이를 짚고 나서면 혹시라도 넘어지지는 않으실까 몰래 뒤따르던 아들 내외.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 야야 다녀오나 하실 것만 같은데 그런 어머니가 안 계신다. 잡수 자꾸 그대로 우리 먹는 대로 꼬리 차리죠. 그런 어머니를 영정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제는 다정하게 감싸줄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훌령이나마 오셔가지고
저 참 올리는 음식, 상식, 상을 갖다가 없어지도록, 축이 나도록 좀 이래 들고 가셨다면 잡수고 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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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죠. 눈물 나요. 돌아가셨다고. 서러워요. 서럽지. 서러워요. 아버지. 6.25 동란 나던 해가 내가 13살이었거든. 지금부터 62년 전. 13살이었었는데 13살에 집 나가셔가지고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동갑내기였던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다. 15세의 꽃다운 나이였다. 6.25 때 끌려가는 아버지를 몰래 뒤따랐다. 자식에게 들어가라 손짓을 하시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린다. 아버지 삼산 못 보셨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같이 홀령이라도 같이 와가지고 잡수고 가세요 하는 뜻으로 그래 혼백을 같이 놓고 빈소를 모십니다.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 읽어보곤 한다. 자식과 며느리, 손자에게까지 쓰신 편지 중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 보낸 붙이지 못한 편지다. 허황한 편지 부군께 드리난 이 사연, 행여나 들으실까 허황한 심경으로 힘없난 피를 드니 구곡간장 맺힌 원한 삼척장금이 오장을 써난 듯 흉에 아득하여 순서 분간 못하오니 인생 일사 정한 법칙인들 억울하게도 떠나신 마지막 이별이야 백년해로 굳은 언약 일조에 끊어질 줄 그어찌 짐작하며 청천벽력 이외일고 원수의 6.25야. 홀령이 계시거든 금지옥엽 자식들이 자자손손 왕성하도록 보살펴 주셔요. 무병장수하고 만인으로부터 추앙받게 도와주셔요. 오늘은 당신의 회감 날입니다. 당신이 앉는 좌석은 또 비어 있어요. 가슴 한가운데 철못이 걸려 쓰리고 아픈 마음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랴. 40 청춘 불사르다 젊디 젊은 모습은 없어지고 61년이 흘러갔네요. 대자연에 오는 봄은 매년 오건만 인생은 어찌하여 다시 올 줄 모르나요. 글을 써보니 추억만 새롭고 인생 만사 허무하더이다. 15세에 맺은 인연 연분이 아니던가. 나오는 거 봐라. 양반의 모습이니까 어머니 인심. 어머니가 아주 유순하신 어르이라. 뽐 받는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 마침 따라가지 못해. 그 성품이며 그걸 참을성도 굉장한 어르이거든. 마음속에 표현을 안 하시고 참을성이 굉장한 어르이시라고. 자식들에게는 큰 거울이셨던 어머니. 윤영엄아, 너 편지 받고 벌써 수십일 지나니 그저 그립고 보고 싶을 뿐이다. 온갖 재롱을 떨던 윤영이가 생각이 난다. 참, 윤영이의 재롱은 날로 느는 것 같더구나. 귀하고 귀한 윤영이는 밥도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잘 노는지 아득한 정신에도 틈틈이 너희 모자를 생각하고 있단다. 귀한 손자의 허약 체질이 걱정되니 잘 먹이고 건강하게 별탈 없기를 바란다. 돌아오는 공휴일에 다녀가거라. 차비는 내가 줄 터이니 걱정은 하지 말라. 이 시어머니는 그저 마음뿐이다. 윤영 아비와 윤영 남매 뒷바라지를 잘해주기 바란다.
우리 어머니인데노 한참 있어가지고 어머니 불편한 거 없는가 들어가 보시고 밥 잡술 때 마이 잡산도 우연도 들어가 보시고 주무실 때 뭐 따시는 방 이래 또 들새 보고 매 어머니인데 가서 서성거리지. 효새 말도 못해. 그래 이런다. 102살 때도 아이고 나는 엄에 돌아가시면 우였고 싶다고 내 걱정이라. 엄에 돌아가시면 나는 우에 살고 싶다고 걱정이라. 그때 한 3시 넘었단 말이가. 산소에 가보려고. 옷을 챙겨 입고 신발도 고쳐 신고 대문을 단속하고 집을 나선다.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산소에 가는 것이다. 마른 나무에 봄의 전령은 꽃을 피웠다. 발걸음이 무겁다. 15분을 걷는데도 힘이 드는데 어머니는 평생을 아프단 소리를 하지 않으셨다. 혹여 자식의 마음을 다치지나 않을까 하여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었을 것이다. 늙은 자식은 안다. 서럽도록 그리운 어머니를. 뵙고 싶은 어머니를 한 번만이라도 보듬어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 계시면은 여기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오겠습니까? 잘 모시나 못 모시나 그래도 내 곁에서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는 든든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셨을 텐데 지금은 안 계셔요. 지금은 여기에 누워 계시거든. 지금은 생존에 계실 때는 그런 걸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 걸 느끼질 못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느껴지고 한이 돼요. 평생을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신 어머니. 마음 졸이며 살아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아려온다. 산소를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더 무겁다. 마음도 비어있고 집도 비어있는 것만 같다. 잘해야지 하면서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평소에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난다. 나무를 다듬을 때도 밥을 짓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계신다면 문을 열고 나오셔서 나무를 다듬었을 것이다. 이것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은 이걸 다 다듬어 주시거든. 마루에 저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다듬어가지고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는데 안 계시긴 이것도. 이래만 나물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마루에 뭔 손을 움직여도 움직이고 하고 싶어가지고 이 내 따듬을게 여기 마루에 올려둬가 그럼 갖다 드려놓으면 깨끗이 다듬어가 먹도록 해놓는다. 어느 한 그 시의 구절인데 옛날에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길래 푸른들 푸른 하늘이 푸른 물과 푸른 하늘과 푸른 물들이 대지 위를 겹쓰나 이것이 아마 인생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겠지 하는 시가 이 봄이 되니 또 새싹이 올라오고 가을 되면은 낙엽이 지게 되고 거기 따라가 인생도 함께 간다는 거. 어머니께서는 고전 소설을 좋아하셔서 책을 사들이면 금세 읽어버리셨다. 읽고 나서는 자식들을 앉혀놓고 밤새워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신다. 버스를 타고 30여 분. 평해 읍내에 있는 오일장을 찾았다.
매보고 뭐도. 네, 전번에 그 10,000원치 담가놓기에는 살이 굴떡 맞는 게 얼마인데 이거는 없다. 시계 담으면 괜찮니까? 2만 원. 아이들 25,000원만 받아. 15,000원. 생각하고 뭐 있나 뭐. 인심 좋은 아주머니는 생선을 듬뿍 담아준다. 손수레가 한가득이다. 장을 보고 나면 하나하나 꺼내어 어머니께 장 구경을 시켜드렸다. 어머니에게는 며느리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었다. 소금 쳐넣었다가 담가야지. 이대로 담그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종부는 생선을 손질하는데 밥 식혜를 담글 참이다. 엿기름 가루, 저 고기 싸그라고, 그다음 마늘, 생강.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고기 장마늘가.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 밥 식혜는 썰어놓은 생선과 간이 배인 무채, 엿기름, 고춧가루, 생강, 마늘을 넣고 버무린다. 다 배져가지고. 어머니는 요 고기를 오징어 마린대로 이렇게 또 담그고 또 좁쌀을 가지고도 담그고 몇 가지를 담아요. 요거. 가자미를 넣으면 가자미 식혜가 되고 오징어를 넣으면 오징어 식혜가 되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그러셨듯이 얇게 무를 썰어 식혜가 익어 넘치지 않도록 덮어놓는다. 민들레가 아침이 되자 활짝 피었다. 꽃들도 저들의 세상을 알듯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6 남매도 모두 스스로 알아서 자랐다. 첫째 아들 황의석 어르신은 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큰딸은 종갓댁의 종부로 시집을 보냈었다. 우리가 6남매인데 제일 큰 누님하고 그다음에 6남매 중에 5째 되는 내 여동생하고 내일 상마이라고 올라고 그랬어요. 아마 저 찬 모양인데 저 차고 맞아.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때가 상망이다. 의성에서 4시간여를 달려온 큰 누님과 동생 내외다. 그걸 또 하고.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죠. 큰 누님은 경천 이시 경성 종가의 대종부다. 종부로 살아온 세월이 어떤 날들이었는지를 아는 딸은 목이 메어 운다. 영정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인데 말없이 웃으실 뿐 말씀이 없다. 그래도 마음 푸근하고 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마음이 좀 섭섭하죠. 영천 이시에 그 대종가이고 대종가 종부를 갖고 그 이 집은 또 대종가는 아니지만은 벼슬을 높게 한 집이고 이름 난 집이래.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태코가 대감댁이래. 그래가지고 시집 안 갔나. 알아서 안 가려고 그랬죠. 종부로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뭐 할 수 없이 그냥 안 가려고 단식 투쟁까지 했어요. 단식을 했는데 문중에 어른분네들이 모여서 네가 그런 집에 안 가면 이 새끼도 장가 못 간다. 그러면 이 집이 무후가 되잖아. 네가 희생한다는 각오를 하고 가다오. 그냥 문중에서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동생이 네가 시집을 못 가면 네 동생도 장가를 못 간다. 그 소리에 그 말씀에 굴복이 됐지. 굴복한 거예요 내가.
그러고 갔어요. 처형되신 분 대종구시고 우리는 이 뭐 사파종가니까 뭐 종선 구실 못지않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동생이면은 틀림없다 해서 이 집에서 이제 선 보러 오고 막 그랬어요. 늘 뭐든지 참고 살아야 된다. 그게 제일 그 말씀 제일 많이 강조하셨지. 시집갈 때도 참을 인자 3번만 외면은 살인도 면한다더라. 뭐든지 참고 어른 말씀에도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변명이 대답이 되니까.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 됐습니다. 아니 맞다. 마주 보며 지난 이야기를 하는 늙은 자식들은 지난날 어머니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종부는 가마솥에 떡을 쪄냈다. 다 됐는 거라고 다 떠졌는 거 쪄졌는 거라고 이제 내모된다. 요거는 자 요거는 됐고 요거는 또 한번 보자. 아이고 더 할 거 없이 뜸 다져서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떡을 빚는다. 저를 어떻게 하노 싶었지. 그죠? 요거는 수수떡이야. 어머니께선 며느리가 빚은 떡을 참 좋아하셨단다. 달콤하고 말랑말랑해서 드시기에 좋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대문을 연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비가 내린다. 상복을 입고 아침을 준비한다. 상복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수 만들어 놓으셨다. 상망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멀리서 달려온 시누이 덕에 가득 차려졌다. 예, 좋아하셨어요. 식성이 좋으셔서 고루 잘 잡수셨어요. 별로 싫어하는 것도. 사진 속의 어머니는 온화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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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인 셈이다. 첫째 딸의 혼담이 오가는 도중에도 마음을 졸이셨을 것이다. 당신이 낳은 자식인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딸은 안다. 당신이 종부로 살았기 때문에 딸은 종갓집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참고 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살라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라도 와서 못 배운 거 제일 한이 되지. 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출가 외인들은 다 그럴 거야. 나도 자식을 키웠는데 가끔가다 보고 싶거든요. 당신도 느꼈었을 거예요. 내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들이 보고 싶다는 거. 그랬을 텐데 그죠. 멀다는 핑계로, 춥다는 핑계로,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모르고 그게 그때 못 와본 게 그냥 한이지. 아이 상석 올릴 때마다 막 눈물이 나왔어 막 흐느껴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효를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살아 계실 때 조금 더 힘을 써가지고 효로서 모셔야 될 거 됐을 겐데 하고 그런 후회가 자꾸 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은 지나간 그 추억만을 기억한다. 종손 황의석 어르신은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왔다. 뭔지 내용이 뭔지 그걸 가르쳐달라 그런 얘기야. 근데 내가 한번 읽어가지고 연구만 읽기도 못하고 어디가 붙는 줄은 모르겠고. 편지를 보니 큰딸에게 쓴 편지가 있다. 산모퉁이 넘을 때까지도 천지도 고요하고. 아니요, 받았죠. 받았는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겠지. 강선 엄마 너 소식 오래 막혀. 강선 엄마야, 수해소동에 별탈 없는지 너의 소식이 궁금하구나. 밤새도록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가만히 앉아 너를 불러본다. 지루하게 내리는 장마에 사당의 담이 무너지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어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앉아있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 걱정하던 차에 의석이와 윤석이가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기는 하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쓸고. 어미는 일평생 효도를 못한 세월을 원망하며 가슴에 서린 여한을 둘 길 없어 심란한 마음으로 쓰다 보니 안부도 다 못 써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된다. 각도로 흩어있는 너희 여러 남매 여러 내외 아이들 그날이고 건강 주의하고 거목 신상들 내내 건강 유의하여 무사호소식 잘 전하고 서군 휴가 얻어 다녀가거라. 이제 이 편지 읽다 보니까 내가 이 편지 받은 걸 생각이 나. 편지 받고 내가 얼마나 울었다. 집이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봄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렸다. 어머니께서는 비가 오면 비가 셀 걱정,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자식을 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애달았을 어머니. 어찌 그뿐이었겠는가. 근데 옷을 2개 보내가지고 왜 너? 그저 왔다가 가면 좋았다. 그러나 길이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뵙질 못했다. 체온하고 말고 밤은 한 이틀이라도 자고 가면 그래도 좀 덜한데 왔다가 저래 전부 다 각자 소관이 바빠 놔두니까네 저래 왔다 가면 왔다 간 거 같지도 않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고 후회는 그리움으로 남는 법이다. 비가 그치자 장독대에서는 며느리가 장 담글 준비를 했다. 예전에는 장독이 꽉 차 있었지만 지금은 식구가 적어 조금만 담는다. 지금 따리면은 한 12시, 1시까지는 따려. 불 얹어가지고 서서히 퍼내가지고 솥에다 끓여가.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두고 먹는 거지 뭐. 가마솥에 장을 붓고 팔팔 끓이면 된다. 불만 떼면 쪼래가지고. 더 못 갖다 붓겠네. 다래. 저게 다구나. 그럼. 뭐 그렇게 작노? 내가 퍼드리고 당신 다르시고 저 근력이 좋으시고 움직이실 수 있을 때는 그 장을 손수 다리고 하셨는데 그때는 옆에서 내가 그대로 제법 거들어 드리고 했죠. 들어 드리고 퍼드리고 하는 거. 무엇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부지런히 일만 하셨던 어머니. 어르신은 마른 장작을 팼다. 숨이 차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고 나이 먹으면은 방법이 없어. 세월이 가는데 그 이길 장사는 없어. 여기서도 어머님 산소가 환하게 비잖아요. 여기서도 저기
어머니가 보고 싶다. 늙어버린 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분명히 지금 3개월이 돌아가신 지가 3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분명히 이 집안에 계셨거든. 이 집안에 계시면서 조석을 갖다 디디면은 맛있게 자시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걸 못 보이겠네. 이젠 내가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는 게 서글퍼. 그런데 옆에서 생존해 계시면서 같이 모시고 살아가면서는 이런 감정 전혀 느끼질 못해요. 내가 이런 감정이 올 줄 몰랐거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감정이 생겨요. 예, 오매불망 잊지 못하고 눈물 나고 항시 생각이 나고 하는 게 서러워. 달달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장이 금세 끓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어머니의 시아주버니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독립자금을 대다가 가세가 기울었었다. 어머니의 친정집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는 장을 담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종부는 어머니의 그 옛날 서러움과 한스러움을 달래듯 한동안 장독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운 손아들아, 어두운 옛시대에 어둡게 산 것보다 문명세대 밝은 세상 편리한 점 많은 것이 좋기는 하다마는 금지오겹 너희들 객지에 보내두니 천장만 너른 집에 할미 혼자 쓸쓸하고 오곡이 무르익은 가을이 닥쳐오니 만물이 풍성하구나. 감나무에 감이 익어도 너희는 못 먹으니 걸리고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쓰라린데 감나무를 쳐다보니 어느새 빈 나무만 남았구나. 오늘은 메밀묵을 만들 참이다. 묵을 참 좋아하시거든. 메밀을 찧어서 물에 불리고 난 뒤 망에 거른다. 중간 불로 끓이면서 눕지 않도록 뒤적거려준다. 자꾸 그래. 다음은 식도록 가만 놔둔다. 요래가지고 고추장에 장찌 하려고. 들에서 캐온 달래다. 달래 무침은 잘 씻어서 간장으로 간을 하고 고추장, 생강, 마늘을 찧어 넣고 조총으로 버무려내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요거는 돌나물이라고 어머니가 잘 잡사. 아이고 시원하이 참 좋아하셔.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웰빙 음식이다. 메밀묵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낸다. 그 뭐 옛날서부터 특별하게 그저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별달리 참 대접을 해드리고 별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처음부터 언제든지 그저 한 길로 쭉 한 방법으로 못 모셨든지 잘 모셨든지 한 방법으로 그냥 쭉 모셔왔지. 아, 오늘은 어머니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잘해야 되고 다른 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못해도 된다. 그런 생각은 없었지. 그런 구분을 둬가지고는 안 되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어머니께 올린다. 많이들 생략한다고 푸르른 5월이 왔다. 해가지고. 살아계시면 봄내음 가득한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텐데 그렇지 못하니 마음만 더 외롭고 허전하다. 며느리는 카네이션 2송이를 가지고 왔다. 매년 손자들은 잊지 않고 꽃을 보내온다. 종손 부부는 매일 곡을 한다. 잊지 않으려고,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쑥떡인데
살아생전에 쑥떡을 하도 좋아하셨어. 미뤄두었던 어머니의 옷장 정리를 한다. 어머니 젊으실 때 손수로 짰대요. 요거 명주, 옛날의 명주, 옛날 명주. 기념으로 놔뒀잖아요. 어머니 모습이 담겨 있으니까. 좀이 칠라. 좀 안 치도록 그 뭐. 요런 옛날 요런 명주는 참 없어요. 요런 건 귀해요. 모습뿐만 아니지. 숨결이고 체온도 느껴질 수가 있고 손때도 많이 묻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만지시던 거 이제네 체온도 느껴질 수가 있고 생각도 나고.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 못 입었어요. 그저 개가 온 거 입으시고 이랬지. 요거 제가 사가 드렸더니 아이고 그 포럼한 게 좋다고 요거만 입으셨거든. 시원하고 좋다고 요거만 입으셨어. 눈물 나요. 눈물 빨리 닫아버려라. 아이 봐봐야 눈물밖에 안 난다. 늙은 아들은 차마 더 잊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어머니께서는 여든이 되면서 당신이 입었던 옷가지며 생활도구를 하나하나 태우셨다. 당신의 기력이 다하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봐왔다. 그래서 서름이 더했다. 어머니 잘 모셔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잘 보살펴드리지 못해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야야 그만 됐다 가시겠지.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머니 날인데 꽃바구니를 꼭 이 방에 두고 손자들 본 듯이 1년을 꽃바구니 그대로 두고 보시고 그래요. 어버이날인데도 어머니가 안 계셔. 아침상은 그대로 어머니 살아계 생전에 그대로 올려드렸는데 잘 잡쌌는지 모르겠어요. 87년을 종부로 살아오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속은 힘이 든다. 그러니 끝없이 수행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 속에서 되뇌어 본다. 종손 황의석 어르신은 여든이 가까운 연세에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한다. (90년) 동안 이 집에 안주인으로 계시다가 가신 분이래요. 90년 동안 이 집을 지키시다가 가신 분이래. 어머니는 6남매를 낳고 키웠고 아버지를 잃은 채로 살아오신 세월이 60년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갔을까. 또 마음 졸이며 보낸 세월이 얼마나 될까. 늙은 아들은 지나간 그 세월들에게 묻고 싶다. 봄에 꽃은 다시 피는데 인생은 왜 다시 오지 못하느냐고. 종손 내외는 오늘도 바빴다. 시골 생활이 다 그렇겠지만 원래 일이란 안 하고자 하면 일이 없고 하고자 하면 일이 많은 법이다. 썰어가지고 무차도 끓이고 볶아가지고 또 많으면 나누어도 먹고
마른 무는 멸치 5배가량의 칼슘이 생긴단다. 어르신은 무를 해월헌과 사랑채 마루에다 넣는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말 그 자체대로 행복인데, 행이라고 하는 건 다행이라는 뜻을 가진 행자고, 복이라는 건 복복당대, 다행이 복이 있어야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게 나쁜 일과 나쁜 뜻이 있어가지고는 좋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그게 항상 행복을 갖다가 누리면서 행복을 우리가 껴안고 살도록 해야지. 그래야 편안하고 사람이 즐겁게 일평생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평생을 살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다. 지금 어르신은 이러한 삶이 만족스럽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 하신 일 그대로 되도록이면 본을 받아가지고 역시 집은 그런 방법으로 지켜나가야 되겠다. 사람마다 집을 지키는 방법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다 예절을 차려가지고 예절을 지키면서 집을 지키고 살아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직접 살아생전에 계실 때 하시던 이력을 다 봤으니까 그대로 본을 따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르신은 25세 할머니의 3년상을 모셨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3년상을 치러야 한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천에다가 이렇게 어디 열쇠라고 써서 표시를 해가지고 요래 묶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상주가 되시니까네 가신 부모를 붙들지를 못하시니까네 그 죄가 오죽해요. 불천이가 안 계신 집에는 4대까지 모시잖아요. 부, 조, 징조, 고조까지 4대를 모시는 걸 갖다가 사감이라고 그래. 조부모, 징조부모, 고조부모 그래가지고 4대를 모시고 여기는 이제 부천이 신이거든. 네. 보여드릴게요. 현 선조고 정가선 대부 2조 참판 겸 동지 경영 의검부 춘추관 성균관사 통정대부 공조 참의 지제교 부군 신조 이게 56자입니다.